자, 이제 제2비자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2비자,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 미국에서 취업비자는 H1B 비자입니다. 물론 취업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좀 비자가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 K무브 멘티 여러분들한테 제일 적합한 거는 지금 현재 제가 봐서는 H비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H비자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인턴십에 대해서는 이제 제2비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인턴십을 위한 제2비자라고 제가 제목을 뽑았는데요. 제2비자는 그 문화교류를 원칙으로 하는 비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문화교류를 원칙으로 하는 비자이기 때문에 여러 종류의 카테고리가 있어요. 다양한 종류의 카테고리 가운데 우리가 받아야 될 게 제2비자를, 인턴십을 위한 제2비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종류의 인턴십이, 다양한 종류의 그 제2비자가 있는데 그 경우는 이제 방문 교수, 뭐 방문 학생, 취업 연수, 뭐 어페어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에 따라서 그 미국 내에 머물 수 있는 기간이 달라집니다. 미국 교수, 방문 교수 같은 방문 교수님들은 아무래도 비자 기간이 좀 길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인턴 하는 경우들은 보통 1년이 많이 주어집니다. 근데 이제 1년 받고도 또 연장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요. 연장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도 또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지만 그 스폰서, 즉 그 제2비자를 스폰서 해주는 기간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미국에 가시기 전에 한번 충분히 알아보시고 하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스폰서라고 얘기를 했는데 과연 스폰서라는 말은 무엇이고 또 호스팅이라는 건 또 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2비자 용어에 대한 이해, 뭐 이 부분입니다. 자, 인턴십을 위해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인턴십을 위해서 그러면은 뭐 비자를 먼저 받아야 될 것이냐, 뭐 인턴십을 먼저 구해야 될 것이냐, 취업을 먼저 해야 될 것이냐. 즉 인턴십을 위해서는 고용주가 먼저 결정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인턴십을 뭐 알아봐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이 그래 그러면 우리한테 와서 인턴십을 해라 라고 이렇게 딱 되면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제 제2비자에 관해서 신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턴십을 위한 고용주가 결정이 돼야 된다. 그럼 우리가 가서 이제 인턴십을 받아야 되는 회사가 있죠. 그럼 그 회사를 뭐라고 하느냐? 그 회사를 호스팅 컴퍼니라고 합니다. 즉 인턴십을 하게 될 회사, 고용주를 의미하는 거죠. 호스팅 컴퍼니라고 합니다. 자, 그럼 아까 제가 좀 전에 스폰서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스폰서는 뭐냐? 스폰서는 그 제2비자에서 제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제일 중요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 내에 인턴에 체류하는 거 문제, 그 다음에 또 제2비자를 발급할 수 있는 그 DS-2019이라는 서류가 있습니다. 그 서류를 제공할 수 있는 업체가 바로 스폰서입니다. 현재 스폰서는 그 미국 국무부에서 일정한 권한을 위임받아서 그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인턴십 호스팅을 하지는 않지만 자기네들이 스폰을 해서 한국에서 예를 들어서 학생을 데려와서 인턴을 데려와서 자기네가 선택한 호스팅 컴퍼니에 이제 그 친구를 보내서 인턴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그리고 또 그런 인턴이 미국에 와서 한국에서 미국에서 데려오고 미국 내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체류를 하는지, 체류를 잘 하고 있는지, 뭐 또 불법적으로 일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부분에 대한 책임을 다 가지고 있는 게 스폰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2비자에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은 스폰서 컴퍼니이죠. 스폰서 컴퍼니. 즉 DS-2019을 발행할 수 있고 그걸 근거로 해서 제2비자를 내주게 할 수 있는 스폰서 회사가 제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시 제2비자 스폰서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비자 스폰서는 그 제2비자 발급을 위해서 DS-2019을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턴이 실질적으로 미국에 와서 어떻게 이민법을 잘 지키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다 확인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이 자기네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인턴이 실질적으로 미국 내에서 여기에 우리가 인턴을 하기로 하고 놓고서는 다른 데 가서 취업을 해서 뭐 비용을 받는다든지 그렇게 되는 경우 그런 걸 이제 조사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 위반 사항을 발견했을 경우 어떻게 하느냐? DS-2019을 바로 종결시킵니다. DS-2019을 바로 종결하게 되면 미국 내에서의 체류가 내가 한국에서 1년짜리 비자를 받고 미국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DS-2019이 딱 종결이 돼버리면 그 자체로 미국 내에서 체류 신분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당장 나가야 됩니다. 이메일이 딱 와요. 너는 지금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위반 사항을 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미국에서 나가라. 뭐 내일 나가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통지가 옵니다. 그럼 그런 경우에는 미국에서 반드시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국 내에서 체류 신분을 잊어버리고 미국 내에서 불법 체류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향후에 미국에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문제가 생깁니다.
또 제2비자 스폰서의 중요한 부분의 하나는 뭐냐면 그 인턴십의 고용주, 아까 말씀드렸죠. 호스팅 컴퍼니. 이 호스팅 컴퍼니가 제대로 된 회사인지 아닌지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우리 인턴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아시는 분이 뭐 미국에서 회사를 하고 있다. 근데 이제 내가 거기서 인턴을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제2비자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이제 스폰서하고 컨택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 이제 스폰서한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미국에서 인턴십을 하려고 하는 회사가 있다. 근데 이 회사로 가고 싶은데 그럼 니네가 제2비자 스폰서 해줄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그쪽에서 그 회사에 대해서 조사를 합니다. 그 회사가 그 전에 그런 인턴십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던 회사인지 아니면 뭐 25인 이상인 회사인지 그 다음에 연수입이 300만 불 이상인 회사인지 그 다음에 또 무슨 워커스 컴펜세이션 이거는 뭐냐 하면 그 직장 내에서 상해를 당했을 경우에 주는 그 보험이에요. 그런 보험들이 가입되어 있는지들을 조사해서 이 그 회사가 인턴십을 수행할 수 있는 적합한 회사라고 판단이 되면 그 회사에서는 그러니까 스폰서 회사는 호스팅 회사를 갖다 인정을 해주고 그 회사를 위해서 인턴이 올 수 있게끔 DS2019을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2비자의 그 용어에 대해서 알아봤죠? 이제 호스팅 컴퍼니는 무슨 회사이고, 스폰서 컴퍼니는 무슨 회사이고, 호스팅 컴퍼니는 뭘 하는 데고, 스폰서 컴퍼니는 또 뭘 하는 곳인지 이제 알아봤기 때문에, 그럼 실질적으로 제2비자를 신청할 때는 어떠한 프로세싱이 있는지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인턴십을 제공해주는 호스팅 컴퍼니와의 인턴십 인터뷰.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서 가고자 하는 회사가 생겼어요. 그 회사에서, 그럼 인턴을 하러 와라. 그러면 이제 어떡합니까? 처음에 이제 그 회사한테 우리가 이제 그 레주메, 이력서를 쭉 보내죠. 그러면 이제 그 호스팅 컴퍼니에서 이력서를 쫙 해서 그 중에 이제 자기가 필요한 사람, 이 사람은 우리 회사하고 좀 적합한 것 같다라고 그 호스팅 컴퍼니가 연락을 합니다. 호스팅 컴퍼니에서 연락을 받아서 인턴십이 가능한지, 와서 인턴십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인턴십 인터뷰를 봐요. 그래서 인턴십 인터뷰가 통과가 됐다. 그렇게 되면은 호스팅 컴퍼니는 그 아까 얘기했던 그 스폰서에다가 DS7002 그에 관한 서류를 냅니다. DS7002는 무슨 서류냐? 트레이닝. 내가 이 인턴을 어떻게 트레이닝하고 어떤 위치에다가 인턴을 보내서 누가 또 감독을 하고 어떤 업무를 배우게 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서류를 DS702라고 하고요. 이 서류를 스폰서 컴퍼니에다가 제출을 해야지만 스폰서 컴퍼니가 그 부분을 확인을 하고 그럼 이 호스팅 컴퍼니가 제대로 일을 할 회사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 회사가 적합한지 안 한지를 이제 고려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인턴 본인은 어떡하냐? 인턴 본인은 보통 이제 스폰서 기관에다가 신청서를 냅니다. 어플리케이션을 제출하는데 그 어플리케이션에다가는 이제 내가 왜 인턴을 하고 싶은지 그리고 내가 그 인턴을 하면서 무엇을 배울 건지 또 내가 그 인턴을 하고 나서 향후에 어떻게 할 건지 뭐 예를 들어서 인턴을 하고 성공리에 인턴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서 관련된 분야에서 뭐 취직을 해가지고 성공적으로 미국에서 배워왔던 난리지를 적응해서 취업을 해서 성공하겠다. 뭐 이런 내용의 그런 포부를 적은 스테이먼트 같은 거 그런 게 들어있는 신청서를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스폰서링 컴퍼니에서 이쪽 신청서를 받은 거하고 DS700이 받은 거하고 이제 비교하겠죠. 비교 검토해서 자기네가 이 기간이 적합하고 이 친구가 여기 와가지고 충분히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 DS2019을 발행하게 됩니다. 자, DS2019이 이제 손에 들어왔어요. 이제 인터뷰를 다 마쳤고 이제 DS2019이 이제 국제 우편으로 이제 저한테 배달이 됐습니다. 그러면 자, 문제 우리 뭐 어떻게 할까요? 그 DS2019을 가지고 이제 그 미국 대사관, 한국에 있는 주한 미국 대사관에 그 서류를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그 서류를 가지고 가서 이제 비자 인터뷰를 신청해야죠.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H비자는 이원화돼 있어요. 청원서가 있고 그걸 가지고 비자 인터뷰를 보러 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J비자 같은 경우는 청원서가 없어요. 아까 그냥 DS2019을 스폰서 기관에서 발행해주면 그걸 가지고 미국 대사관에 직접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필요한 서류 DS2019 굉장히 제일 중요한 서류죠. 그 서류 가지고 그다음에 DS160이라는 서류는 비자 신청서입니다. 대사관에다가 비자 신청할 땐 다 DS160이에요. 컴퓨터 인터넷으로 다 서류를 접수를 해서 만들면 나중에 DS160 컨퍼메이션 페이지가 나옵니다. 그거 하나. 그 다음에 스테이먼트. 인턴십에 대한 목적 등에 대해서 서술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왜 인턴십을 하려고 하는지. 인턴십은
어떠한 것을 하게 되고 내가 거기서 무엇을 배우고 향후에 내가 인턴십이 끝나면 한국에 돌아와서 뭘 하겠다라는 등의 이제 그런 스테이트먼트를 작성한 겁니다. 그런 부분 하나. 그다음에 재정증명서. 내가 실질적으로 거기서 예를 들어서 그게 페이드 인턴십이다. 그럼 그쪽에서 돈을 받는 거를 가지고 내가 미국에 근거하는 동안에 충분히 생활이 가능하다라든지 아니면 그게 난페이드다. 그러면 내가 뭐 실질적으로 돈을 어떻게 받아가지고 뭐 가서 어떤 식으로 사용할 것이다. 내가 미국에서 불법적으로 그 노동을 해서 돈을 받고 벌어서 뭐 미국에서 인턴십을 할 거다.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재정증명서. 그런 게 필요하고요. 재학증명서. 내가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다. 학교를 다니고 있으니까 그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어떠한 공부를 하고 이런 난리지를 가서 어떻게 인턴십에다가 응용할 거다라는 부분을 증명할 수 있는 재학증명서. 뭐 졸업했으면 졸업증명서. 실질적으로 인턴을 하게 되면은요. 졸업하고 나서 한 6개월 정도, 12개월까지는 뭐 괜찮은데 그래도 졸업하고 6개월 정도 내에서 인턴십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이후로 넘어가면 사실 인턴이라고 보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서류들 DS-2019, 160, 스테이트먼트, 재정증명서,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등을 가지고 이제 비자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자, 미국 비자 대사관 인터뷰. 이제 미국 모든 서류를 준비를 해서 이제 대사관 인터뷰 날짜를 잡았습니다. 대사관 인터뷰 날짜를 잡으면요. 그 날짜에 이제 대사관에 가죠. 가서 뭐 앞에 이제 줄을 쫙 섰다가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2층으로 올라가서 뭐 띵똥띵똥 하면 그 은행 번호표 받듯이 그 번호표 받고 띵똥 나면 이제 갑니다. 가면은 이제 조그만한 윈도우가 있어요. 윈도우 안에 영사님이 계시고 그 영사님을 도와주시는 통역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인터뷰를 진행을 하죠.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이제 미국 영사님께서 물어보는 이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대충 이유가 미국에 왜 가려고 하느냐, 그 다음에 뭐 인턴을 하러 간다, 뭐 인턴십에 대한 업무, 그와 본인의 전공, 그 다음에 어떻게 인턴십을 잡았느냐, 그 다음에 향후 계획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임금, 그 어느 정도 돈을 받으면서 일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도 또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근데 제가 미국에 왜 가려고 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따로 띄워놨어요. 이게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질문입니다. 미국 이민법에서 제일 기본적인 질문이 영사님이 그 지원자한테 물어보는 게 미국에 왜 가려고 하십니까? 입니다. 제일 기본적으로 묻는 질문이며 본인이 미국 체류의 의도에 대해서 묻는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에요. 미국 이민법의 기본 가정이 하나 있는데요. 그 기본 가정이 뭐냐면 미국에 오려는 사람은 모두 미국에 살려고 한다 라고 생각하는 게 미국 이민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학생 비자나 방문 비자나 인턴십 비자를 받는 경우 내가 방문만 하고 반드시 한국에 다시 돌아온다. 내가 공부만 하고 반드시 한국에 돌아온다. 내가 인턴만 하고 한국에 반드시 돌아온다. 이런 걸 딱 증명해줘야지만 비자가 딱 나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증명이 잘 안 되면 이 사람은 어쨌든 미국에 들어왔다가 거기서 그냥 남아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이제 영사가 하게 되면 비자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그런 기본적인 서류들을 준비해 갖고 가는 건 뭐냐면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인턴십 비자를 신청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인턴십을 정확하게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반드시 한국에 돌아오겠다라는 것을 그 미국 영사한테 이해를 시켜야지만 그 적정한 비자가 나오고 그 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준비 서류들이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비자 인터뷰를 통과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제2비자 인터뷰 시 영어 실력.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 돼야지 내가 비자 인터뷰를 통과할까요? 그 영어 실력은 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특히 제2비자는요, 인턴십을 하는 비자이기 때문에 내가 미국에 가서 인턴을 한다. 뭐 인턴을 한국말로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인턴을 뭐 영어로 이제 하는데 그러면 기본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그 영어 정도는 할 수 있다라는 게 증명이 돼야 되는 게 제일 좋아요. 그 제2비자로 인턴십을 하는 경우 어느 정도, 그러니까 기본적인 업무 처리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영어 실력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게 제일 좋고요. 물론 옆에 통역해 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 사람을 통해서 뭐 이렇게 전달하고 그 통역해 주시는 분이 영사한테 전달하고 그런 부분은 사실은 비자 인터뷰에서 제일 좋지 않은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미국에 간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기본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영어로 할 수 있다라는 게 전제가 돼 있어야 되고요. 특히 인턴십인 경우 그 인턴십에서 업무를 배우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하는 정도는 영어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다라고 그 영사한테 우리가 확신을 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가 유창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본인의 전공, 내가 왜 가려고 하는지, 그리고 가서 내가 반드시 한국에 돌아올 거다라고 하는 본인의 그 향후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영어로 명확하게 얘기하실 수 있는 정도가 되셔야 됩니다. 굉장히 뭐 유창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또박또박 얘기할 수 있는 정도의 영어 실력을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요새 최근에는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스폰서 기관에서 미리 비자 인터뷰를 하기 전에 영어 인터뷰 연습을 하거나 영어 인터뷰를 해서 이 학생이 뭐 비록 호스팅 컴퍼니에서 통과는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이 영어로 이제 인터뷰를 봐서 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경우는 비자 인터뷰를 시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폰서 회사는 모든 기록이 남아요. 그래서 자기네가 스폰을 해줬던 그런 친구가 비자 인터뷰 가서 떨어졌다. 그럼 자기네도 좀 레코드가 기록이 나쁜 기록이 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요새는 선별적으로 해서 미리 영어 인터뷰를 봐서 좀 그 선별을 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